반갑습니다. 수학의 정석 실력편 차입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 이제 기하의 교육과정상 마지막 단원, 공간좌표 9단원을 공부하겠습니다. 10단원이 남아있긴 합니다만 이제 10단원 교과 외의 과정이고 평면 벡터 연장선상이 있기 때문에 뭐 특별히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서 이제 공간좌표까지 공부를 하고 기하가 마무리가 되고 여러분들 중에서 기하를 제일 마지막 공부한 수험생들은 이제 고교과정 마지막이고 미적분이 남아있는 학생들은 요 끝나고 미적분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공간좌표를 하는데 내용적인 것들은 또는 뭐 공식이나 이론은 딱 세 가지밖에 없어요. 물론 그 중에 세 번째에 해당하는 구의 방정식이 굉장히 중요하고 뭐 할 말이 많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론적인 내용은 딱 세 가지밖에 없는데 요 세 가지를 1번 알고 2번 알고 3번 알고 끝 하면은 좀 그 단원을 보는 전체적인 안목이 부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쌤이 좀 넓은 이야기를 잠깐 해줄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뭘 배우고 있냐면 7단원, 8단원에서 공간도형을 배웠어. 됐니?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공간 좌표를 배운 거야. 알겠습니까? 이게 7단원하고 8단원이고 이게 지금 9단원인 거야. 공간도형에서 공간좌표로 넘어가는 겁니다. 근데 사실상 7, 8단원이나 9단원이나 다루는 내용은 똑같습니다. 왜냐면 어차피 기하 문제에서 이게 지금 공간도형이나 공간좌표가 어쨌든 다루는 도형은 3D가 되는 3차원 도형을 다루는 거야. 이게 똑같아요. 묻고자 하는 게 뭐냐? 어차피 묻고자 하는 게 길이가 얼마입니까? 넓이가 얼마입니까? 그 다음에 각도, 코사인 세타, 세타 값이 얼마입니까? 이걸 물어보기 때문에 결국에는 공간도형이건 공간좌표건 전부 다 동일한 내용을 물어보는 거예요. 뭐 필요하면 정사형의 길이, 정사형의 넓이 뭐 이런 것들. 알겠습니까? 똑같아. 똑같은데 달라요. 뭐가 다르냐? 접근 방법이 다릅니다. 접근 방법이. 예를 들어서 공간도형에서 나왔던 수많은 개념들이나 3차원 도형에 대한 기하학적 이해는 대부분 기원전, 비포 크라이스트, 기원전, 지금 우리가 서기 2020년, 이런 시대 20 몇 년을 살고 있잖아요. 근데 비포 크라이스트가 지금 2000년 전이야. 이런 2000 몇백 년 전이야. 이때 이제 발전했던 겁니다. 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수학자는 유클리드, 아폴로니우스 이런 것들. 그리고 공간좌표에서 배우는 내용은 이걸 이제 해석기하학이라고 부르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17세기에 발전을 해왔던 내용들이에요. 17세기부터 발전해왔던 내용인 겁니다. 그러니까 요 둘의 그 시간적 차이가 거의 한 2000년 차이가 나고요. 그럼 이제 이런 거지. 왜 이야기를 같이 하느냐? 수학사적으로 또는 전체적인 내용으로 이 둘은 동일한 주제를 다루지만 접근하는 방법이 아예 다른 거야. 접근하는 방법이. 얘는 어떻게 접근하냐? 그냥 도형 자체를 가지고 접근하는 겁니다. 필요하면 보조선을 긋고 뭐 닮음, 합동, 무게중심, 피타고라스 정리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서 뭐 길이나 넓이 같은 걸 구하는 거야. 직접적으로. 그래서 막 자르기도 하고 단면화도 시키고 기억납니까? 그런데 이 공간좌표는 뭘 하려고 하냐면요. 기하 문제를 푸는데 자 이제 이게 이러한 목적이니까 바로 이 단어는 바로 해석기하라고 하는 기하 문제를 푸는데 어떤 해석학적인 어넬러시스라고 부르는 해석학적인 내용들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뭘 하느냐? 가장 첫 번째 대표적으로 좌표계를 도입해가지고 이 좌표를 통해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고1 과정 치면은 x, y, 뭐 x, y, 뭐 1, 2 뭐 이런 것들. 공간좌표니까 이제 이게 좀 이따가 x, y, g, 2, 3, 6 이렇게 나옵니다. 일단 좌표계를 도입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도형이 나오면 이걸 갖다가 도형의 방정식.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수식을 통해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기하 문제를 푸는데 도형을 가지고 자르고 쪼개고 닮으면 이렇게 푸는 게 아니라 기하 문제를 가지고 식으로 옮겨서 그 식으로 푸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방정식을 풀거나 뭐 함수에서 사용된 여러 가지 뭐 교점 등등등을 통해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건데 3차원 해석기하적인 관점이 바로 이 공간좌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 3차원 해석기하. 2차원 해석기하는 어디서 배웠습니까? 고1 때 배웠어, 고1 때. 그냥 우리가 좌표계를 사용하는 대부분의 어떤 도형 문제들은 전부 다 2차원 해석기합니다. 그래서 뭐 이 점이 x1, y1, 이 점이 x2, y2, 이 점이 x3, y3라고 하면은 이 세 점을 연결한 삼각형의 무게중심 좌표는 3분의 x1 더하기 x2, 3분의 y1 더하기 y2라고 쓰는 게 바로 이 2차원 상에서의 어떤 해석기하적인 도형 문제를 푸는 겁니다.
무게중심을 예를 들면 방금 그런 거니까 방금처럼 이렇게 구하는 거고요. 그러면 일반적인 그냥 삼각형이 등장하면 무게는 어떻게 합니까? 중점 연결하고 중점 연결하고 중점 연결해가지고 세 중선의 교점을 무게중심 이렇게 쓰는 게 이제 일반적으로 좌표계를 사용하지 않고 도형 자체로부터 얻게 되는 거죠. 이게 보통 그냥 중학교 때 배웠던 도형 문제가 대부분 이런 논증기하적인 파트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논증기하, 이런 해석기하. 그러니까 3차원 논증기하가 공간 도형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3차원 해석기하가 공간 좌표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지금부터 이제 어떻게 문제를 푸느냐? 3차원상을 그대로 옮길 수 있는 좌표계를 하나 도입할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좌표를 찍는 방법을 약속을 할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모든 문제들은 전부 다 뭘로 푸느냐? 수식을 가지고 문제를 풀 겁니다. 그래서 그림이 없어요. 3차원 공간 좌표의 이 핵심적인 내용은 수식으로 문제를 풀기 때문에 그림을 긋거나 보조선을 그릴 필요가 없습니다. 전부 다 수식으로 문제를 푸는 거야. 그에 반해서 공간 도형 파트에 해당하는 부분은 그림이 핵심이죠. 이 차이를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냥 7단원, 8단원, 9단원 이런 느낌을 공부하지 마시고 7, 8단원 그리고 시대를 2000년 뛰어넘어서 9단원 이런 느낌으로 공부를 하시면은 좀 기하를 바라보는 안목이 달라질 거 생각합니다. 어때 이해가 되고 있습니까? 이미 알고 있었나요? 훌륭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좌표계를 도입을 할 겁니다. 좌표를 도입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좌표계가 뭐냐면 XY 평면상의 이게 X축, Y축, 이게 수직이야.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걸 갖다가 직교 좌표계라고 부르거든요. 직교 좌표계. 그럼 다시 말하면 이 직교 좌표가 어떤 좌표냐면 X축, Y축 이게 서로 수직한 축들을 이용해서 표현한 겁니다. 직교 좌표계. 이걸 뭐 데카르트 좌표계, 영어로 카르테시안 코디네이트라고 부르는데 데카르트라는 뭐 수학자이자 뭐 철학자이자 뭐 천문학자인가요? 하여튼 네 데카르트 좌표계 이렇게 부르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3차원상의 어떤 점을 찍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전부 다 2차원상에서의 점밖에 찍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어떤 도형이 입체가 있으면 그 입체에 이런 점들을 찍으려면은 이게 이제 이 위쪽 아래쪽으로 올라가는 어떤 새로운 축이 필요한 겁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생긴 축이 하나 필요한 거야. 그걸 우리가 그냥 Z축이라고 약속을 하는 거죠. 다만 여기서 이런 식으로 Z축을 표현하면 잘 눈에 띄지가 않기 때문에 이걸 이제 살짝 돌려가지고 이런 식으로 앞으로 쓰기로 할 겁니다. 고교 과정은 전부 다 100% 이렇게 씁니다. X축, Y축, 그리고 Z축이 위로 올라가게 이렇게 Z축, 그리고 이거 원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이제 공간좌표의 직교좌표계입니다. 직교좌표가 아닌 거 있습니까? 있습니다. 뭐 원형좌표계, 원통좌표계, 구면좌표계 이런 것들이 이제 대학과정 가서 배우는데 뭐 여러분 지구학 공부하다 보면 천체를 어떤 별이나 뭐 태양시나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표시를 할 때 그때 이제 구상에다가 천구에다가 표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바로 구면좌표계랑 비슷해요. 여러분이 배웠던 내용 중에 가장 크게 뭐 유사할 것 같고 어쨌든 그거는 그냥 놔두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게 이제 평면좌표계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게 공간좌표입니다. 공간좌표. 공간상에서 이런 어떤 시스템을 좌표계라고 부르고 그냥 공간좌표를 통해서 표현합니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럼 이제 공간상에 점을 찍는 건 이런 거야. 이게 X축이 양의 방향, 이게 Y축이 양의 방향, 이게 Z축이 양의 방향인 겁니다. 어떤 점을 2, 3, 4라는 점을 한번 찍어볼게요. 그럼 이게 X좌표고요. 이쪽 앞뒤로. 이게 Y좌표고요. 이게 앞뒤로. 그 다음에 이게 Z좌표입니다. 위아래로. 어떤 느낌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공간에 점을 찍을 수 있는데 그 점을 찍는 것도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훈련을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냐면요. 여기다가 직육면체를 이용해서 보통 그립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요렇게, 요렇게, 이렇게 그리면 완성입니다. 좀 쉽지가 않지. 이것도 훈련하셔야 돼요. 이런 점이 지금 2, 3, 4가 되는 거야. 원점을 중심으로 X축으로 2만큼, 그 다음에 Y축으로 3만큼, Z축으로 4만큼 이렇게 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때 가는 요 점이 이제 그러니까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3만큼, Z축으로 4만큼 이렇게 움직이는 이런 점이 이제 우리가 말하는 2, 3, 4라는 점이고요. 점 찍는 연습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런 점을 갖다 우리가 이제 X절편이라고 부르는데 이 X절편은 부르는 용어가 있죠. X성분은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Y랑 Z쪽으로 안 가게 0, 0, 0 이렇게 되는 겁니다. 2, 0, 0. 이런 점은요. 네, 3, 0, 0. 이런 점은요. 0, 0, 4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점도 찍을 수가 있어요. 이런 점도.
이런 점은 원점 중심으로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3만큼 이동하면 끝이기 때문에 이런 점은 2, 3, 0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이제 z축으로 4만큼 더 올라가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점을 찍는 게 이런 점에서는 뭐 2,3 찍으면 누구나 이렇게 2,3을 가지고 쉽게 찍었단 말이야. 아니 근데 이 공간 좌표계는 점을 찍는 것도 어렵습니다. 이거 왜 그럴까요? 당연합니다. 여러분이 사용하는 시험지는 2차원이야. 근데 이게 실제로 좌표계는 3차원 좌표계잖아. 이 3차원 좌표계를 2차원으로 옮기면 필연적으로 이 3차원상의 모든 정보를 담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제 가장 유사한 어떤 그림을 그렸지만,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 뭐 미술 시간에 막 어떤 그 풍경화 같은 걸 되게 잘 담는 사람들을 보면 막 그림 잘 그린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점점점 이 미술학적인 어떤 이 안목이나 이런 게 올라가면은 사실은 그림을 똑같이 이 사진처럼 옮기는 사람이 잘 그리는 게 아니라 거기에 작가의 어떤 의도나 시대 상황이나 뭐 어떤 느낌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담아서 그리는 그림이 조금 더 수준 높은 그림이라고 부르고, 뭐 그게 점점 진화하면 막 이제 정체를 모르는 알 수 없는 그림을 또 뭐 그런 이야기도 있고, 뭐 들어본 적 있죠, 그죠? 선생님이 대학교 다닐 때 교양 시간에 뭐 미술 관련된 걸 이렇게 듣다 보면은 막 그런 게 있더라고요. 완전 새까만 종이야. 그 새까만 종이가 그냥 그림이 끝이야. 그냥 올 블랙이야, 올 블랙. 근데 뭐 그게 몇십억에 팔렸대. 그래서 과연 이거는 예술이라고 말할 수 있냐, 막 그거에 대해서 막 쓰는 거야. 그러면 정답이 뭐였냐면은 작가의 어떤 의도가 반영돼서 그렇게 된 그림은 하나의 예술작품으로 인정할 수 있다. 뭐 이런 게 이제 선생님이 들었던 뭐 실제로 지금 그게 정답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선생님이 그때 들었을 때 그게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지금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3차원상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걸 2차원으로 그림 그리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지 마시고, 그 대신 3차원 그림을 이제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푸는 게 아니라 앞으로는 수식으로 문제를 풀 겁니다. 지금은 처음이니까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근데 앞으로는 수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거고요. 그때 이제 이렇게 X축과 Y축을 포함하는 이런 평면이 있죠. 이런 평면. 이게 이제 쭉 확장되는. 이걸 이제 부르는 용어를 우리가 XY 평면이라고 부릅니다. X축과 Y축을 포함하는 평면. X축과 Y축이 들어있는 평면. 그 다음에 Y축과 Z축이 들어있는 이런 평면 보입니까? 이걸 우리가 YZ 평면이라고 부릅니다. Z축과 X축이 포함되는 이쪽 평면을 우리가 ZX 평면이라고 부릅니다. 네, 이런 식으로. XY, YG, GX 평면. 이해되겠니?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막 점도 찍고 나중에 뭐도 하고 할 겁니다. 자, 여기까지 먼저 잠깐 살펴볼까요? 네, 교재를 보면은. 그래서 공간상에서 직선 위에는 이제 X라는 걸 표현하고, 좌표평면상에는 X, Y를 표현하고, 공간 좌표상에는 이제 X, Y, Z를 표현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그냥 교육과정상 이 좌표계를 위에서 바라볼 수도 있고, 오른쪽 바라볼 수도 있고, 왼쪽 바라볼 수도 있는데, 딱 이런 식으로 X축, Y축, Z축으로 바라보는 것으로 약속을 한 거야. 근데 사실 이것도 가능합니다. 아니, 선생님, 저는요, 이게 X축이 더 익숙한데, 이걸 X축으로 하면 안 됩니까? 그 다음에 이거를 Y축으로 하고, 위쪽은 Z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왜 안 되냐면은, 이게 X축이고 Y축이면, Z축이 이게 위쪽으로 와 있는 게 Z축이야. 그러면 반드시 위에서 바라봤을 때 X축은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야지 Y축이 나오는 겁니다. 위에서 바라봤을 때 X축 기준으로 반시계 방향 돌아야지 Y축이 나오는 거야. 근데 이건 시계 방향 돌아야지 Y축이 나오기 때문에 잘못된 거죠. 이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렇게는 안 될까요? 여기가 X축, 여기가 Y축, 여기가 Z축. 이거는 되지요. 왜냐면 이게 XY 평면에다 Z축이 이게 앞으로 튀어나온 거니까. 그러나 이렇게 잘 표현하지 않아요. 교육과정상 X축, Y축, Z축 이렇게 표현하고 직사각형을 통해서 점을 찍습니다. 네. 자, 이해되겠습니까? 그 다음 이제 이론이 세 가지가 나와요. 그럼 첫 번째가 이제 좌표가 주어졌을 때 거리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인데, X1, Y1, Z1이 있고 X2, Y2, Z2가 있었을 때 둘 사이 거리는 루트 X 좌표의 차이 제곱, Y 좌표 차이 제곱, Z 좌표 차이 제곱이 되는데, 이 공식은 요것만 빼고 나면 어디서 많이 봤던 공식 아닙니까? 그 다음 이게 뿅 하고 추가가 되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공간상에서에 해당하는 식이 되는 건데, 자, 구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육면체를 하나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점이 X1, Y1, Z1이야.
이런 점이 x2, y2, z2야. 물론 이제 x1하고 y1이 똑같게 되면은 뭐 이게 이제 사실 이렇게 동일 평면상이 있을 수도 있긴 한데 일단 이렇게 되고 우리가 알기로 여기를 y축, 여기를 z축, 여기를 이제 x축 뭐 이런 식으로 있는 거죠, 현재. 그때 이 둘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공식으로 최종적으로 외우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설명해 주는데. 그러면 이 점하고 이 점에서 이렇게 생긴 거를 이용해서 피타고라스 돌리게 되면은 요 길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것과 이거는 높이 차기 때문에 Z2에서 Z1을 뺀 거의 절대값이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높이 차기 때문에. Z2에서 Z1을 뺀 것의 절대값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높이 차니까. 그 다음에 이것과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Y좌표의 차죠. 맞나요? Y축, 이게 왜 Y축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X좌표의 차입니다. 그러니까 이 식은 X2-X1의 절대값이고요. 그 다음에 이 길이는 Y2-Y1의 절대값입니다.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가 길이는 이거 제곱 플러스 이거 제곱에 루트를 씌우면 되는 거죠. 그러면 최종 이 길이는 어떻게 합니까? 이거 제곱에다 이거 제곱 더하는 거니까 결국에는 이 길이가 루트의 x2-x1의 제곱 더하기 y2-y1의 제곱을 제곱한 거에다가 z2-z1을 제곱한 걸 더해서 루트니까 이렇게 식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근데 나올 때만 증명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좌표가 나오면 그대로 이걸 공식에 집어넣어서 구하는 겁니다. 특히 그 중에 하나가 원점이면 그 뒤에가 뿅뿅뿅 사라지니까 앞에가 제곱해서 더해서 루트 주시면 되겠습니다. 끝이에요. 공간 도형의 난이도가 10이라고 치면 공간 좌표 난이도는 구의 방정식을 만약에 제외하면은 1밖에 안 돼, 난이도가. 다시 좀 봐서 어렵겠지만 공간 도형의 난이도가 볼륨이 중요성이 10이라고 치면 공간 좌표에서 9를 제외하고 난이도가 1밖에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냥 지금부터 말한 두 개의 공식만 외우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전부 다 그냥 수식 계산이야. 그 대신 이해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아까 했던 해석 기하적 관점이라든지 이런 걸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되죠. 그럼 나머지는 다 공식입니다. 다 수식입니다. 선생님들 계산도 막 너무 복잡한 것들은 안 할 겁니다. 왜냐면 계산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구가 포함이 되면 구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구를 할 건데 구가 포함이 되면은 뭐 중요도가 한 공간 도형에 비해서 한 반절 정도 10이라고 치면 5 정도까지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여전히 7단원, 8단원이 훨씬 중요해요. 여기는 공식만 외우면 되겠습니다. 이거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전부 다 선생님이 이제 풀어보니까 어떠냐면은 연립방정식을 풀고 계산이 좀 복잡해. 그러나 이론적인 내용을 아는 게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만 알면은 뭐 오케이 하고 넘어가셔도 충분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XY 평면 위의 점 P와 XY 평면 위의 점이라는 것은 X축이고 Y축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XY 평면이기 때문에 이 XY 평면상의 모든 점은 A, B, 0 이런 꼴이에요. 왜냐면은 XY 평면상에서는 Z축 위아래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이 값이 무조건 0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XY 평면 위의 점 P와 그러니까 P가 괄호 열고 A, B, 0 이렇게. 그 다음 세 점 A, B, C에 대하여 AP는 BP는 CP하고 똑같습니다. 점 P를 구하죠. 식을 세워볼까? 식? 그러니까 뭐 이걸 제곱해도 똑같은 거죠. 루트가 보기 싫으니까. 그러면은 A부터 P 사이 거리. 그러면 A-1의 제곱 더하기 B-3의 제곱 더하기 뭐 2의 제곱이니까 4가 되나요? 네, 이렇게. 네. 이거 하고 그 다음에 또 이거는 A-4의 제곱 더하기 B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 또 이거는 A-1의 제곱 더하기 B-2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르는 문자가 A, B 두 개고 식이 세 개가 아니죠. 이거 갖다 식 하나, 그 다음 뭐 이거 똑같다 식 하나 해가지고 식이 두 개가 나옵니다. 그러나 이제 보면은 A제곱, B제곱, B제곱 사라지니까 A, B가 하나 1차식이 되고 A가 하나 1차식이 되니까 연립했으면은 A, B 값이 나와서 풀 수 있는 겁니다. 계산 생각하겠습니다. 뭐 할 수 있겠죠, 이 정도는? 조금 계산 복잡하지만 구함의 값이 뭐 2, 0, 0 이렇게 나왔나요? 네. A가 2, B가 0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번에는 두 점 AB와 XY 평면 위의 점 C, 그러니까 C는 아까 말했지만 A, B, 0 이렇게 표현했을 때 삼각형이 정삼각형이래. 그 말은 무슨 말이니? 선분 AB는 선분 BC는 선분 CA하고 똑같은 거죠. 이걸 뭐 제곱하면 이렇게 제곱 똑같은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AB 제곱은 점과 점 사이 거리 관계식 2에서 2를 뺀 다음에 제곱, 3에서 2를 뺀 다음에 제곱, 1에서 마이너스에서 1 뺀 다음에 제곱하니까 1, 4니까 얘가 6이 되는 겁니다. 6은 그 다음에 이거랑 이거 사이 거리 뭐 BC 이거랑 이거 사이 제곱하면은 이것은 A-2의 제곱 더하기 B-3의 제곱 더하기 1 이렇게. 그 다음에 또 CA는 A-1의 제곱 더하기 B-2의 제곱 더하기 1 이렇게. 알겠어요? 그래서 모르는 문자 A, B 두 개니까 또 푸는 겁니다. 뭐 이렇게씩 하나 풀고, 그다음 뭐 이렇게 볼까요? 이렇게씩 하나 풀고. 이거는 연립방정식이 조금 더 복잡하네. 조금 더 복잡합니다. 아까는 무조건 A제곱, B제곱 사라졌는데, 이거는 뭐 또는 그냥 뭐 이렇게 풀어도 되고, 이렇게 풀면 이제 A제곱, B제곱 사라지기 때문에 A, B가 1차식이 나오고 그걸 집어넣어가지고 한 문자를 바꿔서 2차 방정식 풀면 됩니다. 답이 두 쌍이 나올 것 같아요. 두 쌍이. 이건 이제 어떤 느낌이냐면은, 이걸 이제, 이거 풀어보면은 0,4, 0하고 3, 1, 이렇게 두 개 나오는데, 이걸 쌤이 기하학적으로 설명해 줄게요. 그러니까 이걸 지금 푸는 과정에 아무런 기하적인 아이디어가 안 들어갔지. 그냥 수식만 푸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강력한 겁니다. 그림을 그릴 필요도 없이 그냥 수식 계산만 하면 끝나는 거야. 이게 해석기하입니다. 근데 문제에 따라서 특히나 어려운 문제일수록 기하적인 어떤 이해와 아이디어가 필요한 문제들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뭐냐면은 이런 거야. 지금 공간상에서 X축, 그러니까 이런 그림을 사실 그릴 필요가 없었죠, 방금까지. 근데 이걸 한번 그려볼게요. 그럼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하나가 1, 2, 1이니까 뭐 이런 점이 있어요. 이런 점이 있어요. 이게 A 이런 점이야. 두 번째가 2, 3, 마이너스니까 뭐 이런 점이 이런 점이 B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이 길이 6이에요. 6. 이게 6입니다. 근데 XY 평면상의 한 점을 잡았더니 그게 이제 정삼각형이 됐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런 점이 답이 되는 겁니다. 이런 점이 C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삼각형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얘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어서 요렇게 잡아가지고 XY 평면상에 있는 요렇게 생긴 요런 점이 얘도 정삼각형이 될 수가 있고 얘도 정삼각형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네, 지금 그런 거를 그래서 지금 만족하는 C가 두 종류가 나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좋아요. 자, 두 번째. 역시 점과 점 사이 거리 관계 공식을 풀 수 있는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공간 도형에 있는, 자, 이 단원의 이제 어떤 출제 의도를 보세요. 공간 도형에 있는 삼각형들이 막 이면각이 몇 도고 뭐 길이가 얼마고 이렇게 나와 있는 거를 지금 단원이 공간 좌표니까 좌표계를 활용해서 이런 길이나 각도를 한번 구해보세요. 이런 문제입니다. 보겠습니다. 각의 90도인 직각 2등변 삼각형 ABC와 그 다음에 DBC가 뭐 이렇게 생겼는데 B가 각이 30도고요. 그 다음에 DCB가 C고 D고 DCB가 90도가 되는 이렇게 생긴 직각삼각형 DBC에 대하여 두 삼각형을 포함하는 평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가 다음과 같을 때 AD 사이 거리를 구하십시오. 그러니까 이면각이 90도인 경우, 이면각이 30도인 경우. 그러니까 지금 하나가 BDC고요. 또 하나가 ABC입니다. ABC. ABC입니까? 이게 됩니까? 이게 A가 되고, 직각이 되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생긴 두 개가 펼쳐졌다 좁혀졌다 이렇게 됐을 때, 그때 이 둘이 이루는 각이 90도가 되는 경우나 30도가 되는 경우에 문제에서 뭐 AD 사이 거리, 이 둘 사이 이 거리를 한번 구해보세요. 이런 문제인 겁니다. 자, 문제 이해하겠습니까? 그럼 이제 이거를 그냥 공간 도형스럽게 풀 수도 있어요. 근데 좌표계를 도입해서 풀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좌표계를 도입해가지고. 왜냐면 단원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학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은 이렇게 X축, 이렇게 Y축, 이렇게 Z축 있으면은 이 문제 상황을 그대로 좌표계로 옮겨서 한번 표시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대로 옮겨가지고. 옮기는 방법이 한 가지는 아니겠지만 어떻게 해볼까요?
이렇게 옮겨볼까요? 얘가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래서 이제 문제가 이게 B가 되고요, 여기가 C가 되고요, 여기가 A가 되고요,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명각이 90도니까 A, B, C는 XY 평면상에 있고, 그 다음에 B, C, D는 YG 평면상에 있으면 이게 90도가 되기 때문에 얘가 이제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가서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가 D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네. 그럼 90도잖아요. XY 평면하고 YG 평면은 서로 수직하기 때문에. 그럼 이제 문제에서 뭐가 나와 있냐면은 CD가 A야. 그러니까 요 길이가 지금 A입니다. 이 길이 A입니다. 그러면 D의 좌표는 뭐냐면은 잠깐만요. 요거 A니까 여기가 루트 3A예요. 요 길이가. 루트 3A입니다. 얘가 30도기 때문에. 그러면 요 C의 좌표는 2분의 루트 3A예요. 0,2분의 루트 3A, 0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는 0,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A, 0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A의 좌표가 뭐가 되는 거냐면은 원점부터 이렇게 가는 건데 이게 지금 요 길이나 이 길이나 이게 똑같습니다. 얼마입니까? 2분의 루트 3A니까 2분의 루트 3A, 0, 0이 되는 겁니다. D는 뭡니까? 여기서 위로 올라가는 거니까 0, 2분의 루트 3A, A라고 쓸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점을 얘를 찍고 얘를 찍었잖아. 그럼 이것도 연결하는 길이 구하는 거 아닙니까? 문제가 루트에 점과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입니다. 4분의 3A 제곱. 점과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입니다. 4분의 3A 제곱. 이렇게 다 맞습니까? 네. 그 다음에 더하기 A 제곱. 네. 그래서 구함의 값이 4분의 3, 4분의 3, 4분의 4니까 4분의 10. 따라서 이 값은 2분의 루트 10. A가 답이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이렇게. 자, 두 번째. 그때 이 각의 크기가 30도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30도면 얘가 이제 쉽게 말하면 바닥은 그대로 있는데 얘가 조금 더 이렇게 접혀지는 거겠죠? 네. 그러면은 이 D 좌표가 뭘로 바뀌냐면은 이거 D'라고 놓게 되면은 이게 Y 성분은 그대로 2분의 루트 3A로 똑같아요. 이게 30도로 이렇게 좁혀지면은 Z 성분이 어떻게 바뀌어요? 자, 보세요. 이게 지금 이게 XY 평면인데 원래는 이렇게 해서 이 길이가 이게 지금 D고 얘가 C였어요. 지금 이 길이 A였어요. 이렇게 A였어. 근데 얘가 지금 이렇게 되면서 똑같이 길이는 A인데 이 각도가 이제 30도로 바뀐 거 아닙니까 지금? 얘가 지금 이게 바뀐 거 아니에요 30도가. 그러면 아까는 XY 평면상의 이 길이가 A였는데 이때는 이 길이가 얼마가 되는 거냐면은 이렇게 되면 이게 30도기 때문에 이 길이는 1대 루트 3대 2가 되는 거니까 이 길이가 2분의 A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요게 2분의 A가 되는 거예요. 요렇게.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얘가 이렇게 접혀지면은 요 길이가 얼마가 됩니까? X축 방향으로. X축 방향으로. 이렇게 되면은 이게 X축 방향 이 길이 얼마? 이 길이가? 1대 루트 3대 2가 되니까 2분의 루트 3A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점과 이 점 사이 거리를 구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2분의 3은 사라지고요. 요거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하니까 4분의 3A 제곱 더하기 4분의 A 제곱에 루트를 씌우면 얘가 A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끝. 정답은 A가 되는 게 끝이 아니죠. 왜냐하면요. 30도를 이루는 방법은 얘가 이렇게 여러분을 향해서 인사를 하면서 이 B, C, D가 가까워질 수도 있지만 뒤쪽으로 넘어가면서 거꾸로 가면 30도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얘가 이것일 수도 있지만 얘가 마이너스가 붙어가지고 X축이 양의 방향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반대쪽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도 이거는 똑같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렇게 되면 이때는 이 둘 사이가 어떻게 됩니까? 이걸 그림 그리는 게 아니야. 수식으로. 좌표를 찍기만 했기 때문에 이거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은 루트 3A 제곱, 3A 제곱 더하기 4분의 3A 제곱 더하기 4분의 A 제곱에 루트를 씌우시면은 4A 제곱이니까 2A가 답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푼지 알겠습니까? 네, 이렇게. 자, 이렇게 오늘 첫 시간이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할까요? 네, 113페이지의 내용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고 어쨌든 이런 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공식이나 이론이나 내용이 중요하지. 왜? 결국에는 그런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니까. 그걸로 공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근데 처음 어떤 특정 개념 배울 때는요, 반드시 전체를 보는 안목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흔들리지 않게 갖춰져야지만이 어떠한 형태를 만나더라도 여러분들이 흔들림 없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으니까 그 점 명심하시고 자,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공간좌표 173페이지부터 공부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